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앞니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게 앞니 치료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생겨서 뭐 발치 진단을 받고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그게 아니고 이제 앞니가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활짝 이렇게 웃을 때 보이는 데가 어쨌든 대문 치아가 앞니기 때문에 앞니가 좀 가지런하게 이제 빅 스마일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치아가 가지런하고 하얀 앞니가 보이는 게 굉장히 사람의 인상을 좌지우지하고 그리고 자신감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앞니가 약간 누렇고 충치가 있고 아니면 까맣고 이런 분들은 이제 가리고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고 웃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앞니가 못생겼어요. 선천적으로 뭐 교합이 이상하게 반대로 물리거나 삐뚤빼뚤하거나 아니면 좀 짧게 생겼거나 잇몸이 좌우 대칭이 안 맞거나 약간 뭐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뭔가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해서 계속 차일피일 이제 시간을 미루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이걸 치료를 해야 되나? 뭐 아프진 않고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치료를 하신 케이스인데, 앞니 치료를 함에 있어서 뭔가 심미적으로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치료 테크닉이 뭐 치아 교정을 섞어서 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고, 치아 교정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라미네이트나 보철만으로 그냥 케이스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잇몸을 잘라서 그냥 단순히 해결하는 케이스도 있고,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경험이 많은 그런 의료진을 찾아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미묘한 차이지만 그 치료의 디테일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앞니 여러 개의 크라운, 여러 개의 라미네이트, 아니면 앞니가 못생겨서 앞니 치료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앞니가 굉장히 짧아서 마모가 많이 돼서 오신 남성분이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절단 교합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위쪽 앞니가 밖에서 딱 봤을 때 이 윗니가 뭔가 아랫니를 살짝 이렇게 덮고 있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이게 윗니가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윗니가 아랫니를 한 2, 3mm 정도 덮고 있고, 여기도 한 1, 2mm 정도 3mm까지 공간이 있는 게 정상 교합이라고 하면, 이게 이 축이 이렇게 완전히 똑같이 만나는 이 앞니 부분이 뭔가 여기 똑같이 물리는 거예요. 교합이 될 때. 이 아래 앞니랑 똑같이 이렇게 물리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쪽이 이제 닳아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어금니가 하나둘 빠지면서 이제 임플란트를 하거나 크라운을 하거나 이런 보철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앞니 자체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데 어금니 쪽에서 서포트가 안 된다고 하면 반드시 나이가 들면서 교합이 허물어지고 암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치료 전에 보면 앞니가 아랫니는 그래도 멀쩡한데 윗니가 다 마모가 돼서 부식이 돼서 깨지고 이 아래 앞니보다 오히려 더 길이가 짧아버린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앞니가 너무 안 예쁜데 내 평생에 앞니가 원래 짧았다. 그냥 한 번도 나는 길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고 다니시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뭐 굉장히 이 앞니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 있게 좀 개선을 시키고 싶은 의지는 강하게 있기는 하셨고, 또 중요한 거는 이런 부위들이 약간 이제 변색도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테트라사이클린 변색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생제가 테트라사이클린 뭐 계열 뭐 이런 항생제를 뭐 아기를 임신했을 때 산모가 잘못 먹으면 그게 이제 변색을 유발한다고, 요새는
이제 뭐 다 증명이 돼 있어서 이런 걸 먹진 않는데, 이제 나이가 한 4, 50대 중반쯤 되시는 분들, 60대 되시는 분들은 이런 변색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변색이 있으신 분들은 뭐 미백을 해도 잘 미백이 안 되고 좀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게 안 되면 이제 보초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환자분은 최대한 치아를 덜 깎으면서 좀 최소한의 기간에 심미적으로 개선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합이 뭔가 이렇게 반드시 물리는 경우에는 치아 삭제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분 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고, 그리고 신경치료 후에 앞니 쪽은 크라운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교정은 아래 앞니만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아래 앞니가 이렇게 뭔가 다 틀어져 있어서, 이게 이제 이 틀어진 거 앞니가 이제 좀 가지런해지면서 좀 안쪽으로 이렇게 배열이 된다고 치면, 이 치아들을 크라운을 할 때 조금 바깥쪽으로 이렇게 좀 크게 만들어서 좀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옆에서 보더라도 완전히 윗니가 아랫니를 덮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느 부분은 거의 절단교합으로 딱 맞춰 있고, 심지어 어떤 부분은 약간의 반대교합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래 앞니 부분 교정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부분 교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교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치아를 가지런하게 대여를 했고, 위에 앞니 이 네 개는 크라운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송곳니는 보통 이제 앞니 6개를 한꺼번에 이제 크라운을 많이 해요. 그래야 이제 앞에 보이는 6개가 다 개선이 되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앞니 12개를, 위에 6개, 아래 6개를 다 한꺼번에 바꿔서 치아를 밝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 환자분은 치아를 많이 크라운을 씌우는 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치료만 한 거예요. 그래서 신경치료 자체도 이 4개를 갖다가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교정이 보통 한 두세 달, 한 2개월에서 4개월 정도면 끝나고, 여기가 가지런하게 된 상태에서 이쪽 부분에 이 부분이 치아가 너무 짧았기 때문에 잇몸들도 약간씩 조금 올렸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앞니를 완성을 해주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약간 좀 뭐 완전 이상적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때보다는 더 낫죠. 윗니가 아랫니를 덮고 있고, 앞에서 봤을 때 치아 자체가 약간 이런 얼룩덜룩한 느낌이 아니고 뭔가 밝은 느낌의 치아가 있으니까 자신감 있게 사업을 하실 수 있고, 사람을 만날 때 자신감 있게 웃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앞니 심미 케이스에 있어서는 뭐 연예인들처럼 엄청나게 하얗게 해서 뭔가 인조미가 있는 것보다는 그 환자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물론 내가 본인 만족이거든요. 심미 치료는 본인 만족이라서 내가 치아가 엄청 하얀 게 좋고 완전 하였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렇게 색깔을 맞춰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가장 추구하는 거는 자연스러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치료를 한 거구나 티가 나면 나는 그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전체적으로 밝게 하되 티가 최대한 안 나게 해드리려고 하는 편이고, 치아의 형태들도 사람에 따라서 뭐 이런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약간 형태적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 잘 구현해낼 수 있다 그러면 환자들이 만족스러운 치료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니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 앞니 교정을 해야 될지, 라미네이트를 해야 될지, 크라운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나는 최소한의 치료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 싶다,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시면 이 영상이 아마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와 구독 꼭 요청드리고 알림 신청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